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 지금 서울지검장을 하는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로 가요. 그러면서 야 이건 사건이 안 된다라고 했던 게 다시 살아나요. 검찰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를 했습니다. 전 사위였던 서모 씨가 채용이 있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딸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오다가 서 씨가 취업한 후 생활비를 끊었다는 부분을 들어서 검찰은 서 씨의 월급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왜 이제서야? 라는 반응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문 전 대통령을 고발했던 건 2020년 9월이었는데 수사가 본격화한 건 3년이 지나서라는 거죠. 복잡하지 않은 사건인데 이창수 지검장이 부임한 뒤에야 본격화했다는 건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여당 반응은 다릅니다.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를 받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연 검찰의 수사는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미칠까요?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다? 아니다. 정당한 수사다.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일단 차례로 들어보죠. 서영지 의원님. 네. 왜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보세요? 우리는 그 전조에서 다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송경호 수사팀이 이원석 총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수사하겠다, 주가 조작 수사하겠다고 대차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창수 지검장으로 교체했습니다. 네. 송경호 팀을 해체했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설마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어떤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창수 지검장으로 교체한 거 아니야? 그럴 일은 없을 거야 했는데 당시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는 수사하고 인사는 인사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검찰이 핸드폰까지 뺏겨가면서 출장 조사라는 굴욕적인 조사를 했고요. 결국에는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다를까 이창수 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를 하고 나섰죠. 이게 인과관계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 수사일 수밖에 없고요. 검찰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본인들이 봐서는 이게 명품백을 받은 것은 감사의 인사라고 판단하는 건 검찰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연한 자식에 대해서 생활비를 주다가 취직을 그 집안이 해서 생활비가 더 이상 안 나가게 됐다는 200, 300 정도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나갔으니까 어떤 이득을 얻었다. 그걸 뇌물로 판단하는 것도 검찰이에요. 예. 공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사의 어떤 과정이나 절차 자체도 확연히 다를 뿐더러 문재인 전 대통령 2018년부터 돼서 20년, 거의 4년이 지난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을 지금 끄집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결과가 또 나오고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의 국정 운영의 민생의 현안들, 의료개혁들 본인들이 불리한 부분들을 전 정권에 대한 수사로 덮으려는 그 정치적인 속셈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에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검찰의 수사가 언제까지 반복돼야 되는지 비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수사의 주체, 논리, 시점 모두가 다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데 반면에 국민의힘에서 왜 정당한 수사라고 보시는 거죠? 이게 이스타항공 운영 관련을 둘러싼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수사가 왜 이렇게 늦게 됐냐? 2020년에 첫 고발됐고 수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제대로 수사가 안 됐었습니다. 네.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수사가 왜 무마됐는지 밝혀야 될 부분이죠. 누가 수사를 못하게 했는지, 수사가 왜 지연됐는지 그 부분은 밝혀야 되죠. 근데 2020년은 문재인 정부 시기였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대해서 언급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늦게 됐냐.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2년 넘게 전 정권과 전전 정권까지 조사를 했었고 2명의 대통령 또 구속이 됐었죠. 200명 넘게 또 구속이 됐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당대표였던 홍준표 대표도 1년 6개월 동안 본인뿐만 아니라 사위, 딸 전부 다 아들, 며느리까지 전부 다 이렇게 통신조회든지 조사를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비리가 뿜어져 나온 거에 대해서 막을 수 없다. 이 논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셨던 부분이거든요. 범죄가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검찰에서 정당한 절차와 법을 지켜가면서 수사하고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다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뭐가 문제냐라고 저는 반론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3년 넘게 이걸 사건화하지 않다가 갑자기 끄집어낸 게 아니라 2020년에 고발이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2022년 5월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는 아예 수사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네.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네요. 뭐 제가 감찰 쪽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그런 시점상으로 본다면 충분히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김보엽 위원님. 예. 조국 대표가 주말에 전주지검에 소환 조사를 받았거든요. 제2의 논두렁 시계 예고다라는 논평을 했는데 평가를 그렇게 내렸죠. 어떤 이유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우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 떠올려 보면 논두렁 시계라는 게 실제 하지도 않은 사건을 한 언론이 오보를 내서 일단 망신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 부정축제자구나, 비리 혐의자구나 이렇게 만들어서 일부 지지자들조차 등 돌리게 만들었던 오보입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검찰이 마구 흔들어대면서 수사를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동지이자 후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황망하게 가시는 걸 지켜봤던 터라 제가 취재했던 바로는 문재인 정부 출입할 때 취재했던 바로는 문 대통령은 모든 정치 행위, 모든 행위를 법률에 근거해서 추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찰이 꼬투리 잡을 수 없게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으로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 건으로 다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정치적 수사라고 봅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일단 개혁신당에는 궁금한 게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 수사라고 보시는지 하고 네. 그렇다면 어떤 쟁점이 핵심 쟁점이 될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피의자로 적시가 됐단 말이에요? 네. 일단 전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시점도 그렇고 타겟도 그렇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법리적인 부분을 좀 따져볼게요. 뇌물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공무원이냐? 지금 문다혜 씨 따님께서 따님의 사위, 그러니까 따님의 남편이 이제 그 취업을 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공무원이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즉 경제적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여부부터 따져야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례를 합니다. 생활 이익을 함께하는 공동체 아니면은 공무원이 직접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 즉 부모나 자식이 예. 되면은 공무원으로 의지할 수 있어요. 자, 이 경우에 문다희 씨는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던 자녀는 맞아요. 다만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분이 취업이 되고 나서 용돈을 끊었기 때문에 뇌물이다. 뭐 이렇게 지금 생활비를 끊었기 때문에 뇌물이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공무원 의제로 넣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문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여부인데요. 이게 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이사장에 들어가는 대가로 이 사위를 사위를 부정하게 이제 입사를 시켰다. 이 부분 입증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선후관계나 대가성 부분에 대한 입증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르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그 윤석열 정권이 지금 이런 말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요. 비슷한 논리를 똑같이 대드릴게요. 김건희 여사님 사건은요. 이게 김건희 여사님 경제 공동체 맞아요. 대통령님과. 누가 봐도 경제 공동체예요. 그리고 국가보훈부에 전화해가지고 국민묘지 안장할 수 있느냐. 국가보훈부 직원이 그걸 전화를 받았을 때 대통령실에서 받은 전화를 압박을 안 느꼈을까요? 이건 전 부정청탁 맞다고 보고요. 거기에 금전적 이익, 명품백이 있었잖아요. 저는 누군가에게는 솜방망이를 휘두르고 누군가한테는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승복을 안 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만 법이 힘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한테 재판 불복할 거냐? 이렇게 뭐 거의 직접적으로 물어보신 거나 다름없는데요.
불복을 안 하게 하려면요. 승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문 대통령을 수사하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개혁신당의 또 시각은 또 새롭습니다. 철저하게 문제가 있으면 다 수사하자. 그런데 김건희 여사 문제도 똑같이 평등하게 하자, 공평하게 하자 이 말씀이네요. 네. 자, 서영주 김윤영 의원님, 네. 지금 손자 태블릿 PC를 압수했는지를 놓고 굉장히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 윤건영 의원이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손자 태블릿 PC 압수하는 것이 상식인가? 라고 하니까 검찰에서는 교육용 태블릿은 압수 안 했다.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 다른 태블릿을 압수했다라고 했는데 윤건영 의원이 그 압수행 목록을 다시 공개하면서 다혜 씨의 계정 로그인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압수를 했다. 검찰의 명백한 거짓이다. 이렇게 재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태블릿 PC를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검찰이 태블릿 PC를 압수했잖아요. 압수한 거 맞죠? 그렇죠. 저게 사실이 존재하는데 검찰이 계속해서 해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손자, 대통령의 손자의 태블릿을 압수하는 게 지금 다혜 씨의 그 경제 공동체를 입증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혜 씨가 그러면은 그 본인의 자녀의 태블릿 PC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놨을까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김건희 여사하고 딱 대조를 해보세요.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 뭘 압수했죠? 압수수색 영장이라도 청구를 했었나요? 명품백을 이미 제출을 하긴 했죠. 이미 제출했죠. 그것도 어렵게 간곡히 부탁해서 받았죠. 그냥 대비가 되잖아요. 수사의 절차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적 수사라는 겁니다. 하려면 형평성 있게 과정부터 절차까지 거의 동등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니까 조심조심 굴욕적인 조사를 하고 전직 대통령은 예우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시당초 시작점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압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과도하게 압수를 하는 거 계좌 추적 매우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뇌물죄로 하면 계좌 보는 게 제일 쉬워요. 계좌 부분들. 그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다시 계좌를 들여다보고 다시 계좌를 들여다보고 찾을 수 없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손자 태블릿까지 PC를 압수한다고 지금 말하자면 윤건영 의원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듯이 인디언 기우제식입니다. 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이상직 전 의원의 어떤 청탁이 있어서의 어떤 보훈으로서 전 사위를 취업시켜줬다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없으니까 짜맞추기입니다. 청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확증을 가지고 수사하는 특수부식, 전형적인 예전의 정치검찰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나중에 이 역사의 죄를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네, 김영희 의원님. 그런데 이제 검찰의 설명과 그다음에 이제 윤건영 의원의 주장을 같이 보면 다혜 씨의 계정 로그인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압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아이들이 이제 계정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미성년자가 부모의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로그인 기록을 보고 압수했다라는 건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 사건 자체, 그 압수수색 자체가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그리고 변호사가 입회하에 적법한 절차에서 실시가 되었죠. 저 로그인되는 그 이메일 등 정보 주체가 문다혜 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걸 선별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고 8월 30일자로 검찰이 압수 물품에 대해서 선별 작업을 거쳐서 물품을 반환해 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 같은 경우에 압수 물품도 3주 지나고 나서 다 반환을 했거든요. 선별 작업을 거쳐서. 그러니까 뭐 지금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들어간 걸 수 있지만 선별 작업을 통해서 충분히 돌려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걸 다 하나씩 선별하면서 압수수색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압수를 해놓고 그 뒤에 선별 과정에서 필요한 수사 내용들과는 별개면 돌려줄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김보엽 의원님.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쨌든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로 적시가 됐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 혐의점을 확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소환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소환할 수 있을까? 과연. 소환하려면 어느 정도라도 지금 피의자로 적시는 돼 있다고 하나 혐의 사실을 가지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검찰이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양산에 사저로 가서 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그러기에는 너무 굴욕적이다 하면 양산 근처에 부산지검으로 우리가 갈 테니 그리 나와서 수사를 받으시라. 네.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죠. 근데 더 악의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양산 사저에서부터 차를 타고 서울로 오는 모든 과정이 언론에 생중계되는 그런 식의 망신을 주고자 하는 자들도 검찰 안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